네, 이제 11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강이나 왔어요.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기차를 놓칠 뻔해가지고 이번 그 이야기 들어서 굉장히 하여튼 숨가쁘게 그래도 다행히 안 놓치고 잘 제대로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운동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해방공간에서 그 천도교와 천도교 청년당이 이제 이름을 바꾼 청우당이 했던 통일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천도교의 개벽운동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런 개벽운동의 이제 일환입니다. 이 어린이 운동도. 그 개벽운동은 단순한 개화운동이 아니고 지난주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근본적인 어떤 문명 전환 운동을 이제 개벽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개벽운동이 안 잡혔어요. 기존의 역사학자들의 이 스펙트럼에는 안 잡혔던 거예요. 개화나 위정석사 또는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냐 이런 이제 관점으로는 이 노선이 안 잡혀서 지금까지는 그냥 문명 개화 운동 또는 민족적 개량적 민족주의 뭐 이렇게 이제 평가됐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씩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린이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좀 조명이 되고 있는데 이 어린이 운동을 이제 우리는 보통 방정환 쌤만 떠올리잖아요. 물론 방정환 쌤이 앞장서서 하신 건 사실인데, 근데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어떤 기초를 마련하고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뒷배가 되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소춘 김기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면쌤도 물론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중요하게 다룰 분은 바로 이 소춘 김기전 선생이에요. 제가 소춘 김기전 선생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2편을 이제 썼는데요. 이분은 이제 흔히 그 한국의 페스탈로치라고 이렇게 별명이 한국의 페스탈로치라고 불려요. 저도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지하 선생은 이 소춘 김기전 선생을 현대 동학의 성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저 표현을 보니까 야 정말 페스탈로치도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대 동학의 성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김지하 선생이 소춘 선생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것을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분은 이제 그 개벽지 주간 편집 부장을 이제 했던 분이고요. 어린이 운동의 이제 이론가였고 1923년 천도교 청년당을 이제 결성할 때 당수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조용한 분인데 말씀이 전혀 없고 과묵하신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으신 그런 분이었고 이론가로 이도나와 더불어서 양대 그런 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천도교의 이제 그런 이론가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실천에 이론만 했던 게 아니고 늘 실천 현장에 함께 했던 그런 이제 실천가이기도 했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 그 독립운동의 그런 결사 조직이었던 오신당을 조직해서 또 거기에 대표를 맡기도 했고요. 해방공간에서는 이제 남조선 청우당 대표를 역임을 했던 이 수도와 사회적 실천, 이론과 그런 실천을 겸비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폐기획을 앓고 이제 거의 가망이 없다 병원에서는 이제 그랬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수련으로 극복을 하신 분입니다. 조용하고 온유한 성품이었지만 이제 그런 조용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늘 그런 어떤 실천 현장에서 근본적인 그런 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배인 선생 이후로 이제 정말 동학에는 소춘 김기전이 있었다. 이런 이분을 조금 더 우리가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소년회를 이제 창립하고 그때 이제 이 소년부를 맡아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소년운동을 이제 이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래홍, 방정환을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끌어들였다고 할 정도로 방정환이 중심이 돼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방정환을 영입해서 방정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바깥에 이 간판으로 내세우고 당신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라고 오히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에게 경어 쓰기 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922년 5월 1일 날 이제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23년 5월 1일을 이제 제1회 어린이날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전해 22년에 천도교 자체적으로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22년이 이제 맞고 그리고 23년에는 이제 천도교만 하지 말고 불교 소년회 다른 이제 소년회와 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 그런 규모의 소년회를 이제 그런 소년협회를 창립해가지고 다 같이 하는 게 이제 23년이에요. 근데 어쨌든 시작은 22년이기 때문에 그 기점을 22년으로 이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좀 혼돈이 느낌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는 23년인데 이제 원래 시작된 것은 이제 22년입니다. 저 책을 제가 작년에 만났어요. 소춘 김기전 선생 논문을 두 개나 쓰면서도 저 책을 제가 못 만나가지고 생명학 1권은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2권은 이제 주로 그 운동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놔두고 못 보고 있다가 작년에 어떤 우연하게 이제 보면서 그 부분을 접했어요. 좀 전에 그 현대동학의 성장 소춘 김기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성자를 모시고 있음을 까마득히 잊어버렸고 그 성자와 모범들을 언제나 서양인 그것도 백인들 속에서만 찾는 이상한 버릇에 물들어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김기전 선생과 소파 방정환을 찾기 이전에 페스탈로치를 운운하죠. 페스탈로치를 배우는 동시에 그보다 훨씬 우리 민족의 훌륭한 교육 사상 안에서 오늘의 씨앗을, 오늘의 교육 개혁의 진정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페스탈로치도 훌륭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분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그런 씨앗이 있는데 자꾸 바깥에서 찾는다라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시천주 세 글자로부터 오늘에 맞는 가장 초현대적인 서양인들도 감히 찾아내지 못한 진정한 창의력 교육과 자발적 협동심 교육과 자연과의 깊은 교감 능력 개발 교육과 진정한 의미에서 영성적 과학 교육의 기초를 더욱이 진정한 공경의 교육 근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소춘에게서 이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페스탈로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영성과 공경에 바탕한 그런 어떤 교육 근거를 소춘 김기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봤다면 제가 제 논문이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깊이를 더 할 수 있을 텐데 뒤늦게 발견한 게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22년에 이 최초의 어린이 헌장을 이제 선포하는데요. 어린이 헌장에 이제 소년운동의 기초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 소년운동협회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23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 제1회 어린이날 행사 이제 사회적으로 다 같이 하는 그 행사를 하면서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굳게 결심한 나머지 감히 아래와 같은 새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심심한 주의와 복명과 또한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 번째,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더하게 하라. 두 번째,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빼하게 하라. 세 번째,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가정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이 3대 원칙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소춘 김기전 선생이 1921년부터 개벽 잡지에 계속 이제 이런 논설을 써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요약해가지고 요 세 가지로 압축한 건데요. 재래의 윤리적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교의 장류 유서의 그런 문화들을 말합니다. 어른은 공경을 하면서도 아이들은 그냥 함부로 그런 어떤 가부장주의와 장류 유서의 이제 그런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해서 당연히 어른들도 공경해야 되지만 아이도 존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두 번째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을 그냥 심부름꾼으로 그냥 일꾼으로 그렇게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는 아이를 뭐 지금처럼 한둘 낳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보통 7, 8명, 뭐 10명 넘는 집도 많고 그러면은 이제 뭐 저도 제가 70년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10살쯤 된 여자아이는 그냥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그때 뭐 벌써 같이 엄마랑 빨래 이 앞에 뭐 그런 이 강가에서 우물가에서 빨래하고 뭐 그런 부엌 살림을 돕는 일을 벌써 10살 때 다 하죠. 또 그 나이에 아이들은 이제 나무하러 따라다니고 뭐 불도 떼고 뭐 물도 뭐 나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써 10살 때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는 3세 이전에 영아 사망률도 높았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뭐 모르지만은 7, 8명 나오면은 그 중에 한둘 정도는 어릴 때 그런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이제 뭐 때리기도 일쑤였고 이렇게 지금 아이를 대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그냥 뭐 거의 하인처럼 심부름꾼, 뭐 일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심부름꾼으로만 대하지 말라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은 그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게끔 이제 학교에 보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시설을 이제 갖춰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여기 동아일보에 5월 1일 날 1923년 5월 1일 날 이제 신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린이 운동 그러면은 그냥 좀 어린이를 이렇게 잘 좀 보호하고 좀 존중하는 그런 정도의 보호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원래 소춘 김기전 선생이나 방정환 선생님이 꿈꿔왔던 거는요, 어린이 해방 운동이었어요. 해방 운동이라는 건 뭐냐? 아까 이제 그런 거죠. 유교적인 가부장주의로부터의 해방이고, 경제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해방이지만은 소춘 김기전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민족으로 정치적 해방을 부르짖고 인간적으로 계급적 해방을 부르짖는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발밑에 있는 남녀 어린이를 해방치 않냐면 기타 모든 해방 운동을 사실로서 철저하지 못하리라 한다. 옛날 어투라서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한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요맘때만 해도 벌써 이제 계급 해방은 뭐 그런 운동은 이제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여성 해방 운동도 상당히 이제 그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 해방 운동, 뭐 그런 이제 독립 운동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급 운동, 계급 해방도 하고 있고 여성 해방도 하고 민족 해방 운동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그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 가장 억압을 당하지만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존재가 당시의 어린이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노동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계급 해방을 위한 그런 이제 투쟁에 나서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싹트고 있었던 시기인데, 어린이만큼은 이제 뭐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른들의 가부장주의 속에서도 억압당하고 있고, 또 식민지 속에서도 억압당하고 있고, 이중적으로 이제 억압당하고 있는 이 아이들까지 해방되어야지 진정한 인간 해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해방 운동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 해방 운동은 가장 근본적인 인간 해방 운동이에요. 어린이까지 해방되면 모든 인간이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레디칼한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해방 운동이요. 그래서 어린이 운동은 어느 정치 운동이나 부인 운동이나 노동 운동 같이 인류 중에 어느 부분 운동이 아니라 그 맨 밑바닥,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인간 운동이고, 인간 주체를 형성시키자 하는 그런 이제 기초 운동이다. 이까지 가야지 진정한 인간 해방,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해방되면서 이제 그 보호 운동처럼 이렇게 해방을 싹 빼버리고 이제 이렇게 좀 됐죠. 그리고 이제 5월 1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5월 1일. 지금은 5월 5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5월 1일을 소춘 김기전 선생님이 5월 1일을 하자고 이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5월 1일이 원래 무슨 날이죠? 노동절이잖아요. 노동절. 그래서 그날이 한 거예요. 이렇게 노동자들, 무상계급
그 노동자들, 억압받는 그 노동자들, 그 날을 기해서 이제 한 건데, 어린이는 그런 무상계급 중에서도 가장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노동자들보다 더 무상계급이고 또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노동절 같이 이제 오전에 노동절 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는 오후 3시에 했어요. 3시에 하면서 그래서 어떤 그 밑바닥에는 이제 가장 사회의 밑바닥 약자 그런 어떤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동절에 했다라는 겁니다. 이 김기전 선생은 이제 자기 아이들한테까지도 경어를 썼다고 해요. 단지 그냥 경어 쓰기 운동을 그냥 밖에서만 하고 안에서는 안 한 게 아니고 이분은 늘 안팎이 같았던 분이에요. 말수는 적었지만은 한번 말씀을 하시면은 끝내 지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방정환 쌤 그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식들이 인터뷰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철저하게 경어를 쓰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김기전 선생은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경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볼 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시대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일반화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죠. 그러니까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춘 김기전 선생은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는 데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경어를 써야 된다. 어법 통일을 주장해요. 어법 통일. 그러니까 아예 형서체를 없애고 경어체로 그냥 모든 말과 글을 경어체로 통일하자. 그래서 모든 누구든 사람이든 동물에게까지도 여기 있어요. 그 일체의 어법을 통일하자. 그래서 네가 만일 아버지를 향하여 그리하시오라고 말하거든 너희 아들에게도 또한 그리하시오라고 해야 된다. 뿐만 아니고 너의 뜰 안에 있는 개나 돼지, 기타 생물에 대해서도 다 같이 그리하시오. 식사하시오. 이제 그만 주무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어이니 하대이니 하는 생각이 없이 아예 이제 어법을 이렇게 통일하면 존칭어로 통일하자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동학 정신에 가장 맞는 거죠. 경청, 경인, 경물, 삼경을 이제 이야기한 거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그런 생명에까지도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너무 앞선 생각이긴 하지만은 정말 동학적인 그런 이제 마인드에 맞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아이들한테 경어를 써보려고 이제 이렇게 알아서 저도 머리로는 알고 동의가 돼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소춘 김기전 선생님처럼 철저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기분 좋을 때나 경어 썼다가 기분 나쁘면 이놈 하고 이제 아직 멀었죠. 저는 그 보면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교육의 이제 궁극적 이상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수행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대부분의 당시 그 개벽지에 참가했던 이제 이도를 비롯한 이런 분들은 또 대부분 일본에 또 신지 그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잘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뭐 그 시간도 없어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도나도 그렇고. 근데 소춘 선생은 폐기력 때문에 수행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도 이분은 열심히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수행에 바탕한 사회적 실천 그게 원래 선생님이 이제 제시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사회를 위해 보고 압력만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바뀌어서 그래서 이 수도에 바탕한 사회적 실천을 추구하는 게 원래 동학의 뜻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가장 제대로 행하신 분이 소춘 도의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시는 거예요. 새로이 정화된 활동이 먼저 그 성벽 속에 유폐된 당신의 자아를 해방함으로써 우주의 대자아에 접속케 하라. 그리하여 그 대자아의 소에서 모든 동무의 자아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생기는 큰 희열로서 당신 일상 행동에 임하라. 초월의 근본 명의는 시로 여기에 있다. 옛날 어투라서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요. 이 나라고 하는 작은 소아에서 벗어나서 대우주와 연결, 합의를 하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큰 나를 확장하라고. 그런 이제 자아 초월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을 하고자 하는 이는 그에 대비되는 수양의 첫째로 생명력의 충실을 깨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자기 일신의 의용을 늘 정돈하고 심지를 경쾌히 할 것은 물론 먼저 자기 뇌리에 박혀있는 인습, 전부를 소각해 버리고 저 인습 중에 하나가 이제 유교적 가부장주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소각해 버리고 자기 주위에 복잡하게 얽히고 쌓여있는 일반적인 것부터 초월하여야 할지며 최후로 이렇게 되기에 상당한 인생관을 가져야 할 것은 이제 물론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초월해야 되는데 이제 수은 선생께서 이야기했던 그 수심정기라고 하는 것을 좀 현대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어떤 생명력과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천심으로 이렇게 본래의 나의 순수한 본심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동화에서 말하는 하늘은 저쪽에 있는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 하늘은 내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하늘은 여러 속성으로 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력으로 존재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생명력, 그건 주로 하단전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생명력이 이제 치유력이 되기도 하죠. 자연 치유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생명력. 그리고 그 하늘은 내 가슴 속에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또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외부의 어떤 그런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하나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외부로부터 자기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본능이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 왔다고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정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글의 이제 사슴이 언제 옆에서 사자나 뭐 이런 표범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늘 자기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늘 자기를 보호하는 오로지 생존 본능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죠.
이걸 생존 모드라고 합니다. 생존 모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잠시라도 뭐가 하드득 하면 그냥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늘 이제 두려움 속에 사는 이게 이제 생존 모드. 근데 옛날 이제 뭐 많은 우리 옛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생존 모드로 이제 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방식은 다르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 정글 같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 생존 본능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가 안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따뜻한 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을 베푸는 게 불가능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지금 살아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돌볼 여유와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두려움. 근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생존 모드에 지금 현대인들이 대부분 생존 모드에 사로잡혀 사는데 그래갖고는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돌보고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나의 밥그릇을 옆에 사람에게 먼저 드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이제 공자님도 사양지심, 인의예지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인간다움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현대인. 뭐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대로 또 이제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물질이 이렇게 풍부해졌는데도 아직도 생존 모드로 대부분 산단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근데 그래가지고는 사랑의 실천도 불가능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창조성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내 안의 사랑과 창조성을 끄집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삶은 생존 모드가 아닌 창조 모드로 바뀝니다. 그때만이 비로소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생존하고 그냥 생존.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발현하고 그게 이제 창조성이죠. 내 안에 있는 진선미의 가치를 또 내 삶을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발현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실천 또는 어떤 자비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걷어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심지를 경쾌히 한다는 것은 그런 하늘의 마음을 원래 하늘의 마음은 맑고 밝은 거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맑고 밝은 마음을 회복하고 그게 전심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은 또 내 안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온갖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 그런 것들을 걷어낼 때 이게 인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체의 잘못된 생각들 석가모니도 그 결국 집착이라고 이제 하는 그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 또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밝히셨듯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감옥을 이제 누가 가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자기를 가두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그 시부모 20대의 그 시부모에게 그렇게 좀 뭐라
시집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시집살이가 너무 고돼가지고 그 원망이 그 한 3년 정도 이제 같이 살면서 있었던 그게 20대에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원망을 하십니다. 지금도 원망하시고 그 마음의 감옥에서 아직 못 벗어나시고 그분들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몸이 떨릴 정도로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늘 그래도 용서하셔요. 그분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다 없어져야지 진정한 자유가 가능한 거잖아요. 또 그래야지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가능한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 나 왜 이렇게 뭘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뭐 이런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부정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전히 아직도 가부장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외모지상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무신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또 학벌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이런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 인습들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면서도, 학벌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자기 내면화돼요. 시부모 욕을 하면서도 자기도 어느 순간 자기가 내면화돼가지고 밑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철저하게 걷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걷어내야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작은 나, 소아, 나밖에 모르는 순생의 각자 미심이라고 했던 그 마음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하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하는 그 교육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아를 초월해서 그 초월할 때만이 사실 자아 실현이 되는 것이고 자아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옛날 성인들은 뭐 천인합의라고 하고 뭐 여러 표현을 했지만은 이제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회 본공이에요. 사회 본공. 그렇게 작은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마음을 회복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사랑 실천하겠죠. 자비행을 하겠죠. 그것을 이제 오늘날의 말로 하면 사회 본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랑과 부처님이 말한 자비와 사실 같은 말이죠. 참말로 사회 본공은 사회를 객관적으로 보고 대립적 관념 아래 무슨 의무적으로 본공함도 아니요 자아의 심의는 일찍부터 과거 사회 생활의 개념화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의 자아도 자아가 속한 사회를 함께 아울러서야 비로소 자기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여 우리가 그 개성을 제대로 발휘하면 그 결과는 스스로 사회에 대한 본공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의 지고지순한 개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가장 의의 있는 신생,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제
그런 자기 초월이 되면 작은 껍질을 벗고 정말 큰 배아로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자연히 자아실현도 되고 그리고 자기 완성도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하늘의 생명력과 원래 갖고 있는 원래 사실은 존재하는 그런 위대한 사랑과 무한한 사랑과 창조성과 그리고 밝은 지혜, 신성한 지혜를 이제 발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뭔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공헌, 기여 그런 어떤 사회적 책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소질과 재능을 온전히 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온전히 발현을 할 때 발현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 노동이라는 개념도 오늘날에 좀 제정이 돼야 됩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이 지금은 생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이야기되고 있는데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자기가 어떤 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가 원래 노동의 진짜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려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당연히 개발해야 될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말과 글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또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리더십과 이런 어떤 이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자기 안에서 이제 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려니까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그 개성과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아 실현과 사회적 공공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해서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과 자아 실현의 길이 지금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인재 양성의 그것과 이 자아 실현이 지금 따로 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 인재 기준에 맞기 위해서 그냥 그때 필요한 정보만 주입할 뿐이지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집어넣는 교육을 하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많은 교육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아이의 잠재력은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고 끄집어내는 교육이에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기다려주고 끄집어내므로써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개성,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래서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계만을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고 그것이 정말 사회에 기여가 되는 그게 진정한 일자리의 의미고 노동의 의미인데 지금은 이제 그걸 많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옆에 영성 없는 진보라는 적을 붙여놨냐면요. 저 이제 전남대 철학가 김상봉 교수님의 이제 책입니다. 올 초에 나온 책이에요. 저 책에서 김상봉 교수는 지금 이 진보 세력들이 사실은 뭐 꼭 진보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뭐 진보 보수 말할 거 없이 지금 그래도 이제 뭔가 그동안 사회의 어떤 변혁을 꿈꿨던 진보 세력조차도 지금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정말 사회를 위한 이런 사회 공공,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마음은 다 상실했다라는 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전체와 하나라고 하는 믿음. 이분은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체와 하나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아까 말했던 나라고 하는 이 소화, 에고를 벗어나서 나만을 위한 이기심, 순쌤이 말했던 각자 위심을 벗어나서 정말로 사회적 기여, 이 사회를 위한 그런 어떤 정말 책임과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나도 자아실현이 되는 건데 그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이 있는 이제 영성 없는 진보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영성 있는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바깥에서 찾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동학, 수은과 해월 그리고 정태일 이런 이제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그러면서도 그것이 분노로 세상을 계획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세상을 계획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김기전 선생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 그런 어떤 자기 완성과 이 사회 공공이 결국은 교육의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분은 그냥 이런 어떤 교육 쪽에만 소년운동, 어린이운동만 하신 게 아니고 당대의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글을 30여 편이나 남기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시의 여성 차별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글 중에 이제 밤낮 없이 일하는 여자는 사회의 맨 밑층에 쓸어 넣고 그 등에서 살아가는 사내놈들은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일반 여성을 압박하고 무시하는데 남자들만큼 남을 무시하고 억누르기 좋아하는 편은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남자지만 남자들을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차별 문제의 해결은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을 내리 누르거나 또는 쳐다보거나 하는 데 있지 않고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를 보충해가는 서로를 상보적인 관계로 서로 돕는 관계로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 뭐 이 시대만 해도 전혀 이렇지 않았잖아요. 오늘도 뭐 완전한 의미에서는 아직 좀 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분이 가장 비판한 거는 소유관념에 기반한 결혼. 당시에는 뭐 연애 결혼보다는 대부분 이제 중매 결혼이고 그거는 특히 이제 딸을 보낼 때는 그 뭐 어떨 때는 돈을 쌀 한 가마니 받고 딸을 보내는 이런 일도 이제 늘 이제 했던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팔아 넘기는 거예요, 딸을. 쌀 몇 가마 받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유관념에 기반한 결혼. 또 결혼해서는 그 아내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것으로 생각. 그런 소유관념에 기반한 결혼에 대해서 이거는 송장 혼인, 허튼 혼인이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원해야 된다.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일생은 한없는 창조의 기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창조의 기쁨 속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창조의 기쁨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시고 계시겠죠, 당연히. 저도 뭐 이게 나와서 저도 좀 고백을 하자면은 저도 한번 엎어지고요. 한번 실패하고 지금 두 번째. 근데 첫 번째 결혼 생활은 하여튼 뭐 많이 싸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순탄했는데
이런 창조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깥에서 대의를 위해서 막 일을 한다고 막 까불다가 아내는 소홀하고 그러다 결국 이제 이혼을 당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만난 지금 아내는 동학 집안의 사람이에요. 다행히 또 동학하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는 많이 싸웠지만은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한번 맞추고 나니까 정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서로를 정말로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부족한 걸 돕고 서로를 성공시키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조금 요즘 창조의 기쁨을 조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당신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남편들이 첩을 드리는 경우도 많았고, 오입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런 성매매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걸 전혀 부끄러운 행위인 줄도 모르고 이제 했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김기전 선생은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조선의 여자는 조선의 남자보다 한층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오히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고, 사내 놈들은 정치니, 세도니, 용감이니, 도덕이니 하며 말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밑에서 온갖 격자, 온갖 불의, 갖은 음탕을 다 부려오는 그 중에 오직 여자된 그들만이 고요히 집을 지키고 향토를 부담고 농사를 짓고 옷을 지으며 또 자손을 양육하여 단 하루일지라도 놀고 먹은 적이 없었나니, 우리가 특히 조선 남자된 우리가 조선 여자의 역사적 근로를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눈물이 아울러 흐름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글을 쓰셨으니까 남자들한테는 엄청 나도 죽지 않게 욕먹고 여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엄청 또 좋아하셨죠. 네, 하여튼 이 한국의 페스탈로치뿐만 아니고 가장 앞선 이런 이제 그런 페미니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분은 하여튼 당시에 그런 어떤 모든 모순에 대해서,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저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 조선농민사 반만년 동안을 짓밟히고 눌리고 속 키우고 빨리워서 항상 큰 불안과 공포와 빈천에 결박되어 살아오던 전 조선 인구의 9할이나 되는 농민 대중의 인격적 해방을 위해 조선농민사를 이제 결성하고 조선농민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또 29년에 원산 대파업이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할 때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노동운동, 사회주의적 노동운동과 다른 그런 어떤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일으키고 이제 조선노동사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오신당 사건이라고 한때 1934년에 이제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엄청난 이제 또 이 시련을 겪기도 했던 그 사건인데요. 결성한 거는 이제 1926년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저 무렵에 이제 개벽지가 폐간되고 이제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국제적, 정치적 위기를 포착하여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한다라는 이제 목적으로 언제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이제 미리 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천도교 청년회를 이제 좀 중심으로 오신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오신당은 오신적 여신, 수은 선생의 그 오신적 여신의 그 오심을 따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6년, 26년, 27년에 본인이 중국으로 가고 조기가는 소련, 박사직은 일본으로 보내서 이제 이 국제 정세를 이제 탐색하기도 하면서 독립 활동을 이제 계속 전개를 합니다. 밑바닥에서요. 그래서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동안 이런 이제 독립운동이 이제 발각이 됐어요. 34년에. 그래서 9월 19일부터 4월에 걸쳐서 전국 230명의 핵심 당원들이 검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오신당 사건인데 옆에 보이시나요? 천도교도의 비밀 결사 오신당 사건 전모라고 신문에 대서특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인데요. 이때 3개월 동안이나 이제 치조를 받고 고문당하면서 이전에도 좀 폐가 안 좋았는데 아주 심해져 버렸습니다. 해결에게. 그리고 그때 이 잡지, 어린이 잡지를 비롯해서 그런 잡지들이 다 폐간됐어요. 이 사건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요양원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양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근데 뭐 해주 요양원은 당시 유일한 이 폐병 전문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지만은 뭐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전 호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이제 있다가 결국 이걸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서양 의학으로 하지 않고 동학 수련을 통해서 내가 낫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37년에 퇴원을 합니다. 나와서 퇴원한 게 아니고 이제 그냥 그런 결심으로 퇴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약간의 계기는 있었어요. 해주 요양원에 있을 때 그 근처에 천도교의 이제 어떤 내수도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 영부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 소충기 미전 선생은 하여튼 모든 천도교인들이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요양원을 이렇게 이제 폐결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니까 그 이제 해주 지역 쪽에 천도교 부인이 이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수련하다가 연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들고 와서 이제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그걸 먹고 조금 느낌이 있으셨나 봐. 뭐 탁 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약에 의존할 게 아니고 이제 정말 수련을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 그런 감흥으로 내가 이렇게 나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그런 연구를 이제 탐복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7년에 경주 용담정에 가서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머물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완쾌가 이제 안 되자 울동 그 공안각에 가서 여기서 거의 5년을 안 나오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주문수련으로 일반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도 그래도 꾸준히 수련을 하셨지만은 집중 수련을 이제 하루에 뭐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이제 수련만 하셨던 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수련도 깊어지시고 그리고 이제 몸도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주문을 외우려 할 적에 맨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이 송주 주문을 이제 이렇게 읊는 것
성주에 대한 의혹이다. 어떻게 하든지 이 주문 속에 쓰여 있는 그대로의 지기대강, 하늘의 그 지극한 기운을 내가 크게 이렇게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지기대강을 얻고, 그리고 내유신령을 증언하고 내 안에 있는 하늘의 그 영을, 거룩한 영을 증언하고, 지화지기, 이 지기와 지극히 화해지는, 지기가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지극한 하늘의 기운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섞여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마치 어떤 엄마의 품 속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어떤 편안함, 또 이렇게 따뜻한 봄날 그런 어떤 이 언덕에 미풍이 불어오는 그런 언덕에서 그 편안한 햇살을 맞으면서 그때의 그런 어떤 편안함, 그런 어떤 이 지화지기를 체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 그래서 이 3.7자를 체험해 보는 것을 자기 평생에 가장 중대한 그런 일대사로 꼭 인정하는 것이다. 3.7자의 체험은 곧 시천주의 체험이요, 시천주의 체험은 곧 내유신령의 무궁생명의 체득이니 이것이 인간 일생의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수은 선생님 이후로 이렇게 다시 시천주 체험을 강조한 사람이 그동안 없었어요. 해월생 선생님도 시천주 체험을 이렇게 강조를 하신 글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양천주를 더 중시 여기고 마음 공부를 중시 여기지, 이렇게 다시 내유신령 외유기화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거의 없는데, 소춘 김희전 선생님이 다시 이걸 강조합니다. 당신이 또 그런 몸이 이제 아파서도 이제 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걸 체험하시고 하늘의 기후가 정말 이제 연결이 되어서 선생이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통해서 완전히 환골 탈퇴되신 것처럼 이분도 이제 이걸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력, 치유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켰고, 그 자연 치유를 통해서 정말 약 하나 안 쓰고도 이제 낫게 되는 그런 이제 그게 이런 오전 동안에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삼칠자가 뭐래요? 삼칠자. 주문, 지기금지 원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리대강은 8자, 강령주문, 하늘의 기운을, 아까 요 지기가 하늘의 기운이 크게 내리기를 원하는, 이걸 이제 강령주문이라고 해요. 지기금지 원리대강. 그 다음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13자거든요. 이게 본주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21자예요. 8자, 13자. 이걸 3.7자 주문이라고도 하고 21자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주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외는 거예요. 지기금지 원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웁니다. 지기금지 처음 할 때는 뭐 지기금지 원리대강만 하기도 하고 13자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만은, 또는 뭐 그냥 시천주 조화정만 갖고 해도 되거든요.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게 왜 좋으냐면 연불의 이치랑 이제 같은 겁니다. 만트라라고 이제 인도에서 만트라. 이 주문수련은 빨리 몸의 변화를 일으켜줘요. 한 호흡에 일정한 하기 때문에 자연히 단전호흡이 되고, 이 음파가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가 있거든요. 복잡한 생각이 정돈이 됩니다. 정신 집중이 빨리 돼요. 그러면서 계속 침이 보이잖아요. 침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나의 복잡한 생각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높은 이 고주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뇌파를 안정시켜줘요. 그러면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꼭 동학 수련 주문만이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주문은 빨리 심신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줘요. 그래서 아주 뭐 전문적인 수행자들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참선도 하고 이제 이렇게 윗바사나 이런 이제 바라보기 명상 이런 것으로도 이제 가능하지만은 일반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하면서 그렇게 막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참선이나 이렇게. 그럴 때 가장 유력한 방법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심신의 변화를 빨리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바로 주문이고 염불이고 만트라 수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엄제를 하든 사실은 가나다라 마바사를 해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동학수문은 수훈쌤의 깨달음 핵심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죠. 보통은 이제 나무 아미타불에 기이합니다. 간센보죠. 그런 자기가 믿는 신앙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제 대부분 염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트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주의 어떤 소리인 이제 오음을 한다든가, 일본의 이제 종교는 남묘혈안개교 이게 많죠. 묘법 연화경에 기이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묘법 연화경은 법화경의 다른 이름이에요. 법화경은 천태종이 가장 중시 여기는 소위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천태종을 일본은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화엄종을 좋아하고 그런 이제 그 보면은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수련으로 이제 해결을 이제 완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히 나아서 이제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제가 숱하게 이제 탄압도 하고 회유도 했지만은 응하지 않고 이때까지 이제 창시 예명을 하지 않고 어떤 반민족 행위도 이제 거부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도나와 다르죠. 이도나는 이제 나중에 37년에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엄혹한 시기가 됐을 때 이제 협력도 하고 이제 물론 뭐 그게 꼭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때 뭐 천도교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천도교를 이제 뭐 지키기 위한 뭐 그런 불가피한 부분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도나는 뭐 친일한 게 사실이에요. 했고, 근데 김유진 선생님은 끝내 지켰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자마자 천도교 청우당, 원래 이제 청년당이었는데 이걸 이제 청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활시켜서 남조선 청우당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벽 잡초를 다시 이제 속간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47년 무렵이 되면서 이제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뭐 많은 단체들이 이제 하는데 그것이 점점 더 이제 좀 희망이 없어지고, 남한은 남한대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이런 움직임으로 가는 거예요. 47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저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평양으로. 왜냐하면 북한이 당시 천도교인의 80% 이상이 북한에 있었어요. 그런 이제 이유로,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도나와 더불어서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어떤 자료에는 46년 12월에 갔다라는 뭐 기록도 있고, 이제 그건 좀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그 무렵에 46년 말에서 47년 요 가을 봄 무렵에 이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8년도 초에 3.1 재헌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벌려요. 이거는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가 3.1 운동을 했던 것처럼 다시 남북 천도교와 그 청우당까지 다 연합해가지고 전국적인 그런 만세 운동을 다시 벌이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이제 다시 말해 통일운동이죠. 통일운동을 버리자. 그걸 이제 3.1 재헌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김일진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김다현 북조선 정우당 당수입니다. 북조선 정우당 당수인 김다현은 처음부터 좀 반대했어요. 이걸 1월 달부터 반대를 하면서 이게 잘못되면 너무 희생이 크다 뭐 이렇게는 이제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2월 한 20일 경에 밀고를 합니다. 김일성을 이제 직접 단독 찾아가가지고 그걸 이제 고발을 해요. 그래서 당시 17,000명 정도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체포되고 단순 가담자는 이제 며칠 있다가 풀어주고 그러고도 3,000명 정도가 이제 체포되어서 그때 이제 같이 체포가 3월 16일 정도에 이제 해문방불명이 됐는데 이때 이제 체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비근의 미소 하나로 버티다가 마지막에 허공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라는 한마디를 외치고 숨졌다고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아마 같이 이때 감옥에 있었던 분 중에서 살아난 분이 남쪽에 와가지고 이때 이제 그걸 전한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아까운 분이 이제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이분이 만약에 북한에 안 가고 남한에 남아서 천도교 지도자가 됐더라면 지금 천도교에 이렇게 쇠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도 있고 너무 훌륭한 분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게도 김지하 선생이 우리가 그것을 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옥에서 전해 듣고 시를 쓰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김기전 선생의 최후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평양 감옥 지하실에서 선생이 혼자 외쳤다는 이 한마디가 간수를 통해 나에게까지 온 것은 수십 년 뒤. 우리가 그것을 그때 우리가는 이제 김지하 선생님 풀입니다. 이 우리가라는 뜻은 우리처럼 조각조각 흩날리는 사람이 그것을은 한 꽃 빛깔로 통일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란 뜻은 우리처럼 조각조각 흩날리는 사람이 한 꽃 빛깔로 통일될 수 있다면 이라는 뜻으로 김지하 선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전해 듣고 서대문 감옥 캄캄한 독방에서 울고 또 온 것은 감상이 아니었다. 무슨 방공사상도 아니었다. 네. 김지하 시인이 쓴 거예요? 네, 감옥에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